그게 SF 영화에서만 우린 봤던 건데 그렇죠. 중국에서는 실제 일어난 거예요. 와. 그래서 그 4대 로봇이 서로 치고 받고 넘어지고 하는데 진짜 복싱을 하는 것 같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 세상이 왔을 때 누가 가장 거부 반응 없이 빠르게 수용을 할까? 나름 그래도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걸어보면서 어떻게 나아갈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혁신 전파사 오늘의 주제는 로봇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발전과 함께 굉장히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이 특히나 휴머노이드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내고 휴머노이드의 상징적인 기업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계의 명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그에 맞서는 중국의 신흥 플레이어 유니트리 이야기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실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회사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그리고 사람들은 네. 현대 소속으로 많이 알고 있죠. 현재 로봇 산업 그리고 그 로봇 산업이 속해 있는 수많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저희가 스마트테크 코리아에 네. 가서 거기 나와 있던 수많은 로봇들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창업자인 마크 레이버트 이야기예요. 이분은 1949년생입니다. 무려 1980년대에 레그랩을 만들었어요. 네. 말 그대로 다리 연구소입니다. 이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로봇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동물의 움직임을 모방을 해서 로봇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로봇은 그냥 한 다리로 점프하는, 그렇게 뛰면서도 중심을 잡는 로봇을 먼저 개발을 하고 다리가 달린 형태의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MIT로 가셔가지고 레그랩을 더 확대를 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스핀오프를 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1992년에 설립을 했고요. 처음에는 미국의 달파에서 지원을 받아서 군사용 로봇을 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덩치도 크고 15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형태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빅독을 처음에 개발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나온 버전이 이제 알파독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덩치도 크고 180kg까지 나를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 상용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군사용으로 쓰는 이 로봇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해군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 로봇은 적에게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시끄러운 로봇이다. 그래서 상용화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홍보 로봇이었네요. 네. 우리 여기 있다. 저 로봇이 사실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군사용으로 아마 초기에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아마 로봇 개발의 시초는 대부분 이제 군사 목적이었을 것 같은데 못 쓰였네요. 그래서 너무 큰 것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리틀 독이라는 것도 개발을 해서 소형에 대한 로봇들도 개발을 했었어요. 그렇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을 쭉 해오다가 2012년에 그 당시에 놀라운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바로 치타 영상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2009년에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네. 100m 결승에 9.58초를 달리던,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케이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치타가 등장을 하면서 가장 빠른 사람보다 더 빠른 로봇이라고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혼자 달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줄을 달고 전원을 공급을 하면서 달리는 거였고 세상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달려있던 선을 떼고 밖으로 나와서 실제로 달리는 와일드캣을 공개를 2013년에 했었고요. 이 로봇이 보시는 것처럼 동물스럽게 생겼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내연기관을 쓰고 또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쓰니까 굉장히 소음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계속 사족 보행 로봇을 개발했다가 2009년에 팬맨이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원래 저 로봇은 화생방, 화학 제품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히고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한테 입히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족 보행 로봇에다가 입히고 테스트를 했고, 실제로 저 로봇은 위험 상황에서의 군인의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든 로봇이었습니다. 이후에 아틀라스와 같은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너믹스는 지속적으로 상용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구글에 2013년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앤디 루빈이 인수를 총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구글 안에다가 리플리컨트라는 조직을 설립을 해서 미래의 먹거리로 로봇을 놓고 연구 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 구글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말고도 굉장히
굉장히 많은 로봇 기업들을 인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당시 이제 앤디 루빈이 우리는 안드로이드 OS를 만든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가 원래 앤디 루빈 꿈에서는 그쵸. 로봇 OS였거든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고 싶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는 게 이제 우선이 됐었고 어찌됐건 구글이 스마트폰의 마켓을 장악을 한 이후에 신사업이라고 하는 분야, 특히나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였죠. 당시 저 회사를 인수했을 때 세간에서 굉장히 큰 관심들이 있었어요. 구글이 인수했으니 뭔가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기 충분했던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구글에 인수한 다음에는 이족으로 했던 아틀라스를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초기 버전은 키가 188이고 몸무게도 150kg까지 굉장히 무거운 유압식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는데 팔다리는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험한 지형을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에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구글에서 본격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 다음 버전으로 나온 아틀라스가 키는 150cm이고 몸무게는 80kg 정도로 슬림해지고 완전 무선으로 동작할 수 있으면서 실내외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형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 나온 영상에서 2세대 아틀라스가 눈이 막 있는 숲속을 막 걸어 다녔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도 중심을 자기가 잡고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쳐도 중심을 스스로 잘 잡으면서 옆에서 이렇게 미는데도 그 박스를 다시 짚고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스로 네. 중심을 잡는 그런 것들로 화제가 됐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압식이다 보니까 기름이 흘러나오는 영상들도 있고 기술적인 난제는 여전히 많았다고 해요. 2017년에 혹시 그 백플립 했던 영상 사실은 기억나시죠? 그게 가장 사람들한테 관심을 이끌었던 그 영상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중심을 굉장히 잘 잡는 로봇으로 발달을 했고 그 때문에 이후에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후에 발표한 로봇은 스팟이라고 이전에 빅독을 발전시킨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전에 만든 구동 방식은 유압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전기랑 유압을 혼합해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스팟은 좀 덩치가 컸었어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노란색 예쁜 스팟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스팟 미니라고 불리는 건데요. 보기만 해도 귀엽잖아요. 사이즈도 기존보다 대폭 줄여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용에서도 쓸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되었어요. 원래 있던 그 노란색 본체 위에 팔을 달 수 있는 형태가 돼서 실제로 저 스팟이 발표가 됐을 때 하나의 스팟이 와서 문을 열려고 보니까 문을 열 수 있는 그 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로봇한테 신호를 보내서 그 로봇이 와서 문을 열어주고 둘이 같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협업 로봇의 형태를 저 당시부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저 당시 제 기억으로는 경찰 쪽에 납품을 하려고 폭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팔을 달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가지 못하는 위험한 데 가서 물건을 가져온다든지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스팟 미니를 개발을 했다고 해요. 2020년부터는 약 75,000달러에 정식으로 판매를 발표를 하고요. 초기 물량으로 연간 1,000대의 생산 계획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주로 B2B로 산업이나 경찰 이런 쪽에 납품을 하는 형태로 출시를 하게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팟과 아틀라스가 같이 나와서 춤을 추는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로봇들이 저렇게 친근함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스팟 미니 때부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신제품 나올 때마다 항상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팬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나오는 로봇들은 사실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구글이 인수를 했는데 이제 앤디 루빈이 2014년에 떠났잖아요. 구글은 좀 친근하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를 내부적으로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전부터 해왔던 것과 같이 군사용이라든지 연구용의 고성능 로봇 개발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상용화로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자신들이 독립으로 자율적으로 하기를 지속적으로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글이 2016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매물로 내놓은 다음에 관심을 보였던 회사들은 그 당시에 로봇
로봇에 관심이 많았던 아마존 그리고 도요다였어요. 이 회사들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하려고 원래 그 MIT 출신의 로봇 하던 분들이라든지 구글에서 연구했던 분들을 모아서 준비를 했는데 2017년에 소프트뱅크가 갑자기 인수 발표를 하게 낼름 됩니다. 먹었죠. 소프트뱅크에서는 그 당시에 비전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AI 회사라든지 다양한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전에 구글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독립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겠다. 그 방향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가 소프트뱅크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뱅크도 그 당시에 여러 회사들에 투자를 했으나 투자 회수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자동차 그룹에 팔게 됩니다. 2021년 6월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인수합병을 하게 되고요. 그때 현대자동차가 80%의 지분을 사게 되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하게 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그 당시에 네 발로 걷는 스팟하고 인간형 로봇인 아틀라스 두 가지가 메인이었고요. 그 당시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하던 로봇으로 핸들과 스트레치가 있었습니다. 핸들은 두 개 바퀴가 달린 로봇이 중심을 잡으면서 이동을 하면서 물건을 나를 수 있는 로봇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치라고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나를 수 있는 로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 생산 라인에서 효율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과 시너지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았고 핸들과 스트레치를 실제로 그 안에서 활용을 하는 사례들을 하나씩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본 게 기억이 나요. DHL인가요? 그 네. 물류 회사와 함께 협업을 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오더를 냈다. 뭐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이제 실제 고객의 선택을 받는 느낌입니다. 네, DHL 같은 경우도 계속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날라야 되는데 저 스트레치가 23kg까지 상자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노동력을 대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DHL에서 1000대 정도를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드디어 뉴 아틀라스가 발표가 됩니다. 유압식 대신 전기 액추에이터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가 되고 굉장히 정교하게 로봇의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뉴 아틀라스의 특징은 사람하고 달리 360도가 돌아갑니다. 약간 기괴하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 뉴 아틀라스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그 공간 안에서 물건을 옮기거나 할 때 직접 비전 기반으로 학습을 하면서 계속 진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은 엔비디아의 그룹을 집어넣어서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현대 자동차의 공장에 투입이 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해요.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회사의 창업자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보고 꿈을 키웠던 창업자예요. 유니트리라는 회사인데요. 이 유니트리의 창업자인 왕 싱싱, 이름이 싱싱입니다. 이 친구는 1990년생이에요. 중국 닝보라고 샹하이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대도시는 아니고 어느 정도 번화한 곳에서 태어났고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친구는 어릴 때 꿈이 과학자였어요.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하나가 너는 꿈이 뭐니? 했는데 한 친구가 나는 사업가예요 라고 대답을 한 친구가 있었대요. 왜 사업가야? 그랬더니 사업가는 과학자들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왕싱싱이 꿈을 바꿉니다. 나는 사업가이자 과학자가 될 거야. 두 개의 꿈을 다 키운 거죠. 과학자들을 모아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사실 왕싱싱은 공부를 잘하지 못했대요. 로봇을 만들고 이런 거는 관심이 많았는데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었으나 그 대학을 못 갑니다. 차선으로 저장과기대라고 하는, 사실 인류 명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장이라는 곳에 있는 그 특징이랄까? 그래서 기술이나 과학에 집중을 하는 그런 학교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학교 프로젝트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봇을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200위안밖에 없는 돈, 200위안이면 지금 하나로 4만 원 돈 정도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고철상에 가서 부품들을 삽니다. 산 파트들을 조립해서 휴머노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듭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신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와 막 놀랐죠. 자기보다 공부 잘하고 똑똑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다 자기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 수그러들면서 자신감 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왕싱싱이 너무 로봇을 좋아하니까 로봇을 더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돼요. 왕싱싱한테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특히 마크 레이버트가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2013년 유튜브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치타 로봇을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달리는 그 치타 로봇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나도 해보고 싶다. 본인의 졸업 연구 논문 프로젝트로 사족 보행 로봇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족 보행 로봇을 직접 개발을 합니다. 결국은 2015년 자신의 졸업 논문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는데요. 그 사족 보행 로봇의 이름이 엑스독이라는 이름이었고요. 이 로봇을 가지고 여러 로봇 대회에 나가기 시작을 해요. 네. 놀랍게도 상까지 수상하는 거예요. 한 디자인 경진 대회 나가서는 이제 준우승하면서 동시에 상금을 8만 위안,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1,500, 1,600만 원 정도 되는 상금을 탑니다. 그 4만 원으로 만들던 그 친구가 지금 네, 그만큼을 버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연구 자금으로 이제 더 좋은 걸 만들어야겠다 이러면서 엑스독이라는 이제 로봇의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연구 논문도 쓰고 본격적으로 이 로봇이라고 하는 커리어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왕싱싱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면 당연하게도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죠. 이 친구는 제어라든가 로봇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 이걸 잘하는 회사에 입사합니다. 그 회사 중에 가장 유명한 회사 우리가 다뤘죠. DJI. 네, DJI. 그 회사에 로봇을 하는 연구 사업부가 있다고 네네네.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DJI에 입사를 해서 중국 심천으로 갑니다. 수습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져요. 바로 졸업 논문 썼을 때 만들었던 엑스닥의 영상을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저기서 엑스닥을 보게 된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그 안에 있었겠죠. DJI에서 수습기간을 보내고 있던 왕싱싱은 사표를 쓰고 DJI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제 고향에서 가까운 항저우라는 곳에 가서 작은 사무실을 열고 유니트리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죠. 그 회사가 맞습니다. 유니트리군요. 드디어 엔젤 투자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유니트리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창업할 때부터 이 친구는 자신만의 신념이 있었어요. 모두가 이 로봇계를 즐기고 대중화를 시키겠다라는 꿈이 있었죠. 유니트리라는 회사 이름도 그래서 졌다고 해요. 유니트리, 하나의 네. 나무 밑에 뿌리가 엄청나게 나 있고 그 위로 나무 잎과 가지들이 나오죠.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이 로봇의 대중화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담은 회사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드디어 첫 번째 제품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라이카 고라고 해요. 라이카는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우주에 보냈던 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최초로 간 강아지, 새로운 세상을 연 그런 느낌이 있어서 라이카 고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 사족 보행 로봇이었던 라이카 고는 24kg의 무게였고요. 처음에 만들었던 라이카 고는 연구용, 개발용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개당 가격이 한 2만 달러에서 5만 불 사이, 하나로 사면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들이 대단히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2017년 라이카 고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라이카 고 같은 경우는 유니트리가 자체 개발한 모터가 들어갑니다. 이게 단순히 로봇을 만든 게 아니고요. 부품이나 핵심 모터들도 자신들이 개발하는 거예요.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브러슬리스 DC 모터를 직접 개발을 해서 거기 탑재를 하고요. 탄소 섬유 같은 바디로 가볍게 경량화해서 3-4시간 동안 동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런 로봇이 바로 이 라이카 고였고,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이제 이것에 업데이트된 후속으로 에일리언 고가 나옵니다. 에일리언이 붙었으니까 이제 느낌이 오시죠? 네네네. 외계 생명체입니다. 산업용에 실제로 쓰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개고요. 기동성, 적재 능력 다 갖췄고요. 물류창고 또는 정찰, 연구 이런 쪽에 실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가격이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 드디어 2020년 유니트리 A1이라고 하는 사족 보행 로봇이 나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가장 경량화된 무게가 12kg, 게다가 최고 시속은 한 11, 12km.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실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소형이면서 가벼우니까 실내에서도 당연히 쓸 수가 있었겠죠.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놀랍게도 3,000불, 500만 원대까지 내려갑니다. A1부터 이제 유니트리는 자체 개발한 지능형 동행 시스템이라고 해서 ISS라는 시스템이 들어가고, 센서 모듈도 자체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SSS라고 하는 센서를 탑재해서 주변 장애물인지 또는 트래킹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향상된 그런 로봇으로 시장에 포지셔닝을 하기 시작했고요. 다음 해 2021년에 유니트리 고1이라고 하는 A1 후속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후속작이 나오는 거예요. 고1은 개인용 로봇계를 표방한 제품이에요. B2C로 로봇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엔트리 모델이었던 고1 에어가 있었고요. 얘는 이제 2,700불, 저렴하죠. 그리고 요거보다 하이엔드급으로 만든 고급형 고1이 있었고, 교육용으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8,500불짜리 에듀케이션 버전. 와.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다른 버전으로 공개를 했었는데, 아까 제가 왕싱싱의 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로봇을 가지고 즐길 수 있게 만들겠다. 네. 대중화를 시키겠다. 이제 진짜 이것의 시대를 열은 겁니다. 드디어 이것의 후속작인, 사실 후속이라기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계속
봤잖아요. 작은 개가 나왔어.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큰 게 나와야죠. 큰 개가 나와야죠. 네. B1 실외 산업용 대형 로봇개가 나옵니다. 50kg의 무게를 갖고 있는 이 로봇은 혹한이나 악천후 속에서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산업용 로봇이었고요. 수많은 영역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또는 인간과 함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2022년에 유니트리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3년 드디어 이제 유니트리가 차세대 로봇개 고2를 발표를 합니다. 고2 같은 경우는 라이다 센서를 이제 드디어 장착을 했고 인공지능 기반의 인지 능력을 200% 이상 향상을 시키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튜브에서 봤던 그런 영상들 있죠. 막 계단 막 올라가고 뛰어다니고 하는 것들을 얘도 똑같이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긴 시간 동안 만들어놨던 그 격차를 너무나 빠른 시간에 따라가 보는 거죠. 네. 시작은 카피, 복제로 시작을 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 이상의 것들로 계속 진화하는 모습을 이 유니트리도 보여줬는데요. 고2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무려 시작 가격이 1,600불입니다. 2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능은 더 좋아지고 인지 능력 더 좋아지고 고2 같은 경우는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퀴를 달아서 고2 휠 버전도 나오고요. B2 휠 버전도 나오고 대형, 소형 전방위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다양한 산업군에 드디어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B2 같은 경우 40km의 적재를 하면서 5시간 이상 보행을 할 수 있고 시속 6ms로 달릴 수 있어요. 빠른데 오래 달리는데 40km를 지고 달려. 그래서 이 로봇들이 실제로 과거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장악하고 있었던 이 시장에 라이벌로 혜성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때가 바로 2022년, 2023년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2023년 H1이라는 모델이 나오는데요. 180cm 정도 되고 몸무게는 47kg. 걷는 속도는 그래도 3.3m/s. 이 H1이라고 하는 풀사이즈 전기구동 휴머노이드가 등장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제자리 덤블링이 돼요.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를 채용해서 2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동작을 하는데 2024년 초에 드디어 G1이라고 하는 소형 휴머노이드가 등장을 합니다. 폴스 센서 내장이고요. 키는 130cm인데 몸무게가 네. 35kg. I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놀랍게도 속도는 초당 2m씩 걸을 수 있고 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관절이 23개 이상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부드러운 동작들을 할 수 있고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처럼 또는 뉴 아틀라스처럼 거의 요가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로봇이 바로 이 G1이라고 합니다. 이 로봇의 가격 얼마였을까요? 네, 16,000불. 얼리 어댑터들이나 덕후들은 사고 싶다. 이런 수준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대중화의 포문을 여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냈고요. 2017년부터 이렇게 2025년까지 유니트리가 짧은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라인업들을 내놓으면서 4족 또는 2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세상에 선을 보였고 유니트리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진짜 경쟁이 시작됐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한꺼번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왕싱싱이라고 하는 친구 아까 1990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기술적으로 얼마나 많이 축적이 돼 있었겠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40여 년 이상 연구를 하신 분이 지금까지도 애착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기술인데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부족함을 무엇이 해결해 줬느냐? 바로 중국의 생태계가 해결해 준 거죠. 중국에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기술적 에코시스템이 존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중요한 핵심은 가격이겠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팍 같은 경우는 75,000불, 네, 1억에 1억이라고. 가까운 가격으로 세상에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유니티 고1 같은 경우는 2,700불. 하나는 1억인데 하나는 300만 원. 이게 네. 뭐 비교가 됩니까? 실제로 샤오미의 사이버독 같은 경우는 1,500불이거든요. 더 쌉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쉽지 않죠. 가격과 기술을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빙하면서 지금의 유니트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니티 창업자가 갖고 있었던 꿈, 로봇이 세상의 대중화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유니트리는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개발자들이 실제 유니트리 제품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게 초기서부터 SDK, 오픈 API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가 첫 제품을 만들었는데 SDK가 있고 오픈 API가 있어. 그리고 게다가 시뮬레이터까지 줍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은 저렴한데 이 모든 개발 조건들이 좋으니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들이 이 유니티 제품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마트테크 코리아 거기에서도 유니트리를 가지고서 자기의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시연한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뭐 한국의 마음 AI도 그렇고 여러 회사들이 직접 시연을 하는데 다 유니트리 로봇으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실 폐쇄적이잖아요. 모든 게 비밀주의고 근데
맞아요. 유니티는 시작부터 오픈, 협력, 개방형 생태계를 꿈꾸고 진행하다 보니 당연히 거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게다가 이렇게 저렴하고 빠르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품들이 생각보다 지금은 내구성이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서비스, AS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구성도 좋은데다가 서비스도 타이트하다 보니 빠르게 확산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곳에서 이제 유니트리라고 하는 이름을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함께 이제 양대 산맥으로 네. 보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왕싱식이라는 친구는 사실 CTO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유니트리에는 1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를 굉장히 우대하고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회사이기도 하죠. 초기부터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직접 개발했다라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네. 감속기도 자기들이 만들어요. 센서 모듈 직접 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니트리는 단순히 그냥 로봇을 남들 제품, 남들 부품 갖고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 모든 기술을 축적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AI 관점에서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왜? 여기저기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놀라운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유니트리, 올해 들어서 굉장히 놀라운 뉴스들을 만들어내는 뉴스 메이커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베이징에서 인간과 로봇이 참여한 하프 마라톤 대회가 맞아요. 있었다. 이 베이징 하프 마라톤에는 15,000명의 인간들과 21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대 중에 6대가 완주를 했고요. 1등은 이제 탱궁이라고 하는 네. 유니트리가 아닌 다른 로봇이 1등을 했는데 1등한 탱궁이 2시간 40분 만에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게 유니트리 너네도 나왔잖아요. 왜냐면 지원이 몇 대가 거기 참가해서 달렸거든요. 뒤로 달리고 넘어지고 막 그랬어요. 유니트리가 아직 멀었구나라고 누군가 얘기했을 텐데 유니트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 마라톤에 참여했던 유니트리 지원은 우리가 판 제품이다. 이게 오픈 API잖아요. 네.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코딩하고 트레이닝해서 참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트리의 개방형 생태계가 여기에서도 동작을 한 거죠. 아, 유니트리가 직접 참석한 게 아니었군요. 네네. 다른 사람들이 연구용으로 사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참여를 했고 그걸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벤트가 하나 열렸는데요. 중국 항저우의 한 체육관에서 전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복싱 대회가 열리는데 유니트리가 주관하고 4대의 지원이 참가를 합니다. SF 영화에서 우리는 봤던 건데 그렇죠. 중국에서는 실제 일어난 거예요. 와. 그래서 그 4대 로봇이 서로 치고 받고 넘어지고 하는데 진짜 복싱을 하는 것 같아. 엔비디아 아이작 심이나 그룹 같은 걸 활용해서 트레이닝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파일럿들이 뒤에 있어서 조종을 했지만 조종은 기본적으로 굵직굵직한 움직임만 조종을 하는 거고 자세 잡고 균형 잡고 하는 모든 것들은 트레이닝된 로봇이 스스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실제로 이 경기에 있었던 모든 것들, 물론 모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린 속을 다 볼 수 없으니까 중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수 중국 기술로 만들었다. 그리고 와. 왕싱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로봇이 링 위에 오를 만큼 발전했다. 다음은 경기장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무대에 오를 차례다.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겠네요. 네, 이미 들어왔잖아요. 네. 중국 TV 보면 춘절에 유니트리 지원 막 40대 앞에서 부채춤 춤추는 추고 거. 네. 퍼레이드 하고 내 옆에서 마라톤을 뛰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 세상이 왔을 때 누가 가장 거부 반응 없이 빠르게 수용할까? SF 영화를 보면서 꿈꿨던 일들을 현실 속에서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합니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처음에 이쪽 시장을 열었다고 하면 빠르게 신생 회사지만 추격하고 있는 유니트리의 모습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도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만의 질문과 방향과 경쟁력을 찾아내서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로보틱스의 아버지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지금 한국의 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현대 그룹 안에 속해 있고 나름 그래도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미국 베이스긴 하지만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걸어보면서 어떻게 나아갈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휴머노이드 기업,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멋있는 혁신가들, 혁신 기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